네, 이어서 밀떡 쑥떡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산업 무기 분야에서도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이은 수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번에는요, 국산 K9 자주포입니다. 호주와 1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K9 자주포 어떤 무기인지 알아보고 세계 시장 속 우리 무기 수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상호 군사전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쟁을 경험한 병사에게 전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고 물었을 때 10중 8구 포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접했는데 일단 K9 자주포가 이게 어디에 쓰는 무기인가요? 예, 말 그대로 자력으로 이동을 하는 포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별도의 운송 수단 없이 자력으로 이동해서 포 사격이 가능한 무기 체계를 자주포라고 하죠. 예. 기자님, 그 사진으로 보면은 탱크와 굉장히 비슷해요. 이게 맞아요. 어떻게 다릅니까? 예. 그래서 군인분들도 가끔 예. 그쪽 병과가 아니면은 전차와 자주포를 구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 못해요, 구분. 당연한 겁니다. 예. 이게 특별히 모르셔서 혹은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고 당연히 군인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예. 심지어 6.25 때도 군인분들이 전차와 자주포를 구별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외형상으로는 헷갈리기 쉽지만 이 임무로 나누면 확연히 달라지는 게 전차와 자주포입니다. 전차, 탱크는 보병을 지원하지만 원거리가 아닌 근거리에서 주로 지원을 하고 주로 적 전차와의 전차전을 염두를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공격력과 방어력이 밸런스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포의 사정거리가 아주 길 필요가 없고요. 적의 전차와 비교적 근거리에서 교전을 하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적 전차를 완벽하게 파괴하면서도 우리 승무원들에게는 생존성을 최고로 보장을 해야 되는 무기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가 360도로 돌아가면서 교전이 가능하고 좀 조금 작지만 단단한 그런 외형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주포는 포병의 지상 작전에 화력을 제공을 하지만 먼 적의 원점을 타격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포의 사정거리가 길고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포가 전차보다 구경장이 살짝 긴, 그러니까 포신이 좀 긴 그런 형태가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적과 직접 교전이 벌어질 확률이 조금 낮은 만큼 방어력은 전차에 비해서 조금 희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이 군대 용어가 낯선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이제 탱크 같은 경우는 조금 가까운 거리에서 교전할 때 싸우는 거라고 보면 되고 이 자주포 같은 경우는 좀 먼 거리에서 무엇인가를 타격할 때 쓰면 된다. 근데 둘 다 대포 쏘는 건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둘 다 포를 쏘고 포도 다양한 포탄을 쏘지만 임무 특성이 좀 다르다. 다르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 그 육군의 전력을 얘기할 때 이 대포 쏘는 포병 전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포병이 아주 중요하고 특히 대한민국은 특성상 주변 국가들의 포병 전력이 너무 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도 군의 포병 전력을 키울 수밖에 없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북한에 비해서 포병 전력이 많이 좀 열악하다 우리나라가 이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지금은 완전하게 역전이 됐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병 전력은 지금은 역전이 됐고 사실은 70년도 80년도까지는 북한의 포병 전력이 월등히 앞섰었죠. 북한군 교리 자체가 사실은 소련군 교리에서 왔는데 소련군이 아까 말씀하신 포병이 전장의 신이다 이런 교리가 있었기 때문에 좀 기형적으로 포병이 굉장히 우수했거든요. 한쪽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군도 거기에 따라가서 이 포병 전력이 계속해서 키워졌는데 90년도 이후에 점점 따라잡히고 2000년도 그리고 지금 현재에 와서는 포병 단일 전력으로 따지면은 확실히 뒤집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군대 얘기하니까 신나서 그런지 대본에도 없는 질문 자꾸 드렸는데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예, K10 그 탄약 운반 장갑차와 함께 수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세트로 함께 움직여야 됩니까? 그런 게 좋죠. 왜냐하면 예. K9 자주포의 최고 발사 속도는 분당 6발에서 8발을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정말 급할 때 그냥 그냥 야 이거 정말 빨리 쏴야 돼. 그러면 6발에서 8발인데 예. 일반적인 전쟁을 할 때는 한 1분에 뭐 3-4발 정도 사격을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거죠. 그러면 이 속도를 생각을 하면 보통 K9의 휴대탄이 48발인데 12분이면 소진이 되는 거죠. 그럼 12분 후에는 탄약을 재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 K10 전용 탄약 운반차가 없으면 그 작업을 포병들이 손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실전이면은 적의 탄도 떨어질 수도 있고 적의 습작 부대가 기습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자주포에서 나와서 그것을 수작업으로 한다는 건 상당한 위험과 시간이 소비가 되는데 탄약 운반차가 있을 경우에 아주 단시간에 효과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름을 보면 K9, 뭐 K10 이렇게 알파벳과 숫자가 붙어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예요? K는 이 코리아에서 따온 약자고요. 통상적으로 국산 무기 체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K1은 한국에서 최초로 만든 국산 전차라는 뜻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K2는 두 번째 국산 전차라는 뜻이겠죠. 순서군요. 뒤에 숫자가. 그런데 또 아닌 것도 있어요. K9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에 만든 국산 자주포다 해서 구자가 붙은 거고요. K10 같은 경우에는 K9을 따라다니는 차다. 그래서 K10 탄약 운반차가 된 거고요. 이게 그냥 순서로 보면 안 되는군요. 그게. 그냥 원래는 순서인데 또 나름대로 뭔가 이 변형이 있고 이래가지고 좀 어떤 거는 그래 이야기가 된다. 또 어떤 건 이거 좀 어거지인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름에 어거지 같은 느낌도 있는 거군요. 뭐 K200 장갑차 같은 경우에는 200개의 결함을 찾아내서 완벽한 장갑차로 탄생시켰다라는 의미라는데 이거는 이름 장명하시는 분이 굉장히 고민하지 않으셨을까? 이거 이름 누가 짓는 거예요? 이거 국민 투표로라도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별칭 같은 거, 별명 같은 거는 가끔 가다가 국민 투표로 하기도 해요. 그래요? 투표, 수리온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별칭들은 가끔 국민 투표로 하기도 하는데. 뭐 이전에는 굉장히 머리를 짜내시면서 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호주에 수출이 된단 말이죠. K9이. 이게 자주포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포병이고 육군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호주에 수출이 돼요. 호주는 사면이 바다인데 이거 호주가 왜 수입을 하는 겁니까? 호주는 상당히 큰 국토를 가지고 있고요. 해외 분쟁 지역에도 서방 세계 일원으로 참여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K9은 주로 육군에서 사용을 하지만 이 한국군을 보면은 해병대도 운영을 하고요. 사거리가 40km에 달하기 때문에 효용성이 굉장히 높은 무기 체계입니다. 그냥 숫자 40km라고 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서울에서 쏘면 수원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거리가 굉장히 길다. 그렇죠. 그래서 국토가 넓은 나라에서는 사거리가 긴 무기 체계가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호주의 경우에는 그 파이브 아이즈에 속한 나라로 여기에 처음 수출하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파이브 아이즈가 뭡니까? 먼저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기밀 공동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1956년 소련을 위주로 한 공산권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다국가 정보 공동체입니다. 즉, 그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의 정보 기관들이 여러 기관이 있는데 자국가의 정보 기관들끼리 정보를 모으다 보니 좀 부족해. 그러니까 다른 국가랑 연합해서 우리 정보를 빅데이터를 만들자라고 하고 만든 게 파이브 아이즈입니다. 근데 국가들을 보시면 연방 국가들이 다 있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죠.
그래서 사실 파이브 아이즈보다 호주가 영연방 국가 중에 주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예. 이 호주의 무기 체계를 수출하게 되면 다른 국가인 그러니까 다른 연방 국가인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등의 같은 무기 체계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군요. 열릴 가능성이 크고 예. 사실상 영국이 이 다음 K9 이 수입 국가 후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K9 자주포가 전 세계 자주포 시장 중에 무려 48%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자주포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드는 건가요? 여기서 이게 좀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 먼저 K9 자주포가 세계 최고의 자주포냐? 아닙니다. 출발을 거기서 해야 되는구나. 예. 예. 솔직히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 K9 자주포가 세계에서 가장 싼 가격이냐?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K9은 가성비가 아주 뛰어난 제품이에요. 예. 그리고 소비자의 니즈를 언제나 충족시키는 제품입니다. 예. 게다가 실전 경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사도 아주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살 수 있는 자주포가 바로 K9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가 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자주포를 만드는 국가가 됐나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궁금하네요. 예. 그건 전쟁 경험 때문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북의 위협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벌어졌었고 전쟁 때 우리가 포병 화력이 부족해서 많은 고생을 했었죠. 예. 그리고 전쟁 이후에 주변 국가들의 재래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자주포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절실함으로 만든 무기가 바로 K9이고 예. 이 절실함이 이제 전 세계에 어필이 된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자주포 만드는데 뭐 삼성 같은 기업들이 협력해서 만드는 거죠? 처음에는 여러 기업들이 협력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한화에서 전량을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물론 자주포를 만드는데 여러 그 한화의 이 협력사들에서 다른 이 자재들 혹은 뭐 파트들을 만들어서 하나에서 최종 생산을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구군이님께서 저 군 시절 K2 소총 들고 다녔는데 그럼 K2의 K도 코리아냐 이런 질문 같은데요.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무조건 K는 코리아고요. 나 저 군대 다녔네 나. 그리고 뭐 K1A라고 뒤에 A가 또 붙는 게 있어요. 예. 보통 처음에는 코리아의 K가 붙고 그 다음에 숫자가 붙고 그 다음에 영어로 A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A가 되면 이제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이제 개선된 혹은 변형된. 그래서 뭐 A1, K1, A1이 되고 뭐 K1, A2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0830번님 K1 전차 조종 면허 소지자입니다. 사회에서 전혀 쓸데가 없지만 추억은 많습니다라고 하셨는데 K1이면 이게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전차인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K1이 옛날엔 88 전차라는 별명도 있었어요. 아, 예. 오늘 신기한 거 많이 알아갑니다. 자, 그러면 짧게만 저 질문 드릴게요.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 소식이 계속 들려오거든요. 이번에도 뭐 호주 수출도 그렇고 우리 무기 수준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세계 반열에 들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죠. 이게 사실은 이 방산 수출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많은 홍보를 하진 않는 편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방산력으로 보면은 지금 뭐 14위에서 16위를 왔다 갔다 하는데 향후 방산력도 10위 안에 들어가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모든 무기 체계가 세계 탑급은 아니지만 몇몇 분야는 분명히 세계 탑급의 무기 체계를 만들고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임에는 확실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4891번님이 좀 질문하셨는데 이게 우리 기자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K9 수출할 때 이게 조립으로 가서
그 호주에서 직접 조립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완제품으로 딱 나갑니까? 그거는 계약상에 정확히 어떤 계약을 하는지에 따라 다른데요. 예. 실례로 터키에는 기술만 수출했고요. 폴란드에는 차체만 수출했고, 예.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에는 완성된 제품을 수출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계약서가 완벽하게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계약서 내면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는 더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차체만 나갔다는 건 뭐 안에 포 같은 거나 이런 거는 계약을 안 하고 그냥 차 자체만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군요. 그렇죠. 그 해당 국가가 만약에 그러니까 상부 포에 대한 확실한 기술과 원천 기술이 있다. 그러면 자국의 포를 올리고 싶은 경우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태상호 군사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